네, 어제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아베 정권이 또 압승하면서 장기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민, 공명, 연립여당이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아베 총리의 중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헌법 개정 등 우익 행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아베노믹스가 잘 안 돼서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일본 국민들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 김병윤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나라 밖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내년까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거가 없는 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 예정에 없던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인데요. 이 중의원은 상원, 하원으로 치면 하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헌 의석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선거를 했냐면 올해 2, 3분기에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회의적인 여론이 거셌습니다. 자, 아베 총리가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재신임을 물었습니다.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와 함께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에서도 일본의 신용등급을 낮출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말하자면 선거를 앞두고 일본 국내외적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시면 일본의 전체 의석이 475석인데 475석 중에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366석을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 왜 중요한 숫자이냐?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점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 점선이 이른바 일본의 개헌 의석,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인데 연립여당이 넘은 것이죠. 자, 반면에 제1야당인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몰락했습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떤 것을 시사하는지 두 번째 시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 전에 자민당에서 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베에 의한, 아베를 위한 선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실은 미국에서 나온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얘기죠. 자, 결과는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아베 총리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 내년도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데 이 추세라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재선을 하게 되면 오는 2018년까지 총리직, 그래서 앞서 앵커가 장기 집권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2년 뒤에 일본이 도쿄올림픽, 아시아에서는 두 번을 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올림픽을 유치를 했는데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도쿄올림픽을 유치한 총리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개헌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화헌법 얘기 잠시만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자, 평화헌법. 보통 헌법 얘기할 때 미국 같으면 우리가 수정헌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 헌법을 얘기할 때는 꼭 이렇게 평화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베 총리가 자신의 가장 큰 목표이자 신념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왔는데요. 일본의 헌법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차 대전의 패전, 전범 국가이죠. 그 이후에 일본의 헌법에는 이렇게 연합국에 의해서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가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자위대라고 하죠. 그런데 개헌을 통해서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실현하겠다. 다시 말하면 군대를 보유하겠다. 이런 용어를 정치학에서는 정상국가라고 하는데 일본이 정상국가 발돋움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개헌을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의원 말고 한 단계 위에 있는 참의원 선거에서도 3분의 2 의석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가능하다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결국은 국제사회의 우려, 우리나라의 우려도 많죠. 우경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주변국들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주변국 반응. 우리나라에 앞서서 먼저 미국을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먼저 나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시진핑 주석이 난징 대학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 왜곡은 범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나라죠. 내년이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고 있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가 끝나서 일본의 우익 인사들이 대거 당정에 중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교과서 검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광복절이죠. 내년 8월 달에 패전일인 일본의 아베 담화가 어떤 내용으로 나올 것인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